우리나라 아파트들은 법적 규제가 있어도 원가 절감을 위해 철근을 빼놓고 짓는 경우가 허다한데 규제조차 없다면 어떨까요? 층간소음 자재를 추가했다고 홍보해도 바닥을 열어서 직접 확인해 볼 수도 없으니 믿기도 힘들 겁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이런 관리 시스템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단지마다 관리 규약이 제각각이고 관리비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조차 알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1980년대 중반 서울 도심의 부족한 업무, 주거 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오피스텔이 최초로 등장했습니다. 국내 최초 오피스텔은 1985년 서울 마포구에서 한국개발공사가 선보였는데요. 오피스텔은 오피스와 호텔의 합성어로 낮에는 사무실로 쓰다가 밤에는 잠도 잘 수 있는 건축물을 뜻합니다. 즉 업무와 주거를 한 곳에서 하도록 고안된 것이죠. 초기 오피스텔은 주거용 아파트와 달리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각종 주택 규제를 피할 수 있었고 회사원이나 자영업자가 퇴근 후 사무실 한켠에서 머무는 용도로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며 오피스텔은 1, 2인 가구 증가와 함께 점차 주거 용도로 많이 쓰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여전히 주택이 아니어서 일반 아파트와는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한편 최근 몇 년 사이 부동산 시장에서는 아파텔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는데요. 아파텔은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합성어로 아파트처럼 지은 오피스텔을 말합니다. 보통 도심에 많은 원룸형 오피스텔과 달리 아파텔은 20, 30평대 크기에 방 3개, 화장실 2개의 구조 등 전형적인 아파트 평면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겉모습도 아파트와 거의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지어서 유사 아파트라고도 불립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아파텔 동을 함께 지어서 커뮤니티 시설을 공동 사용하는 사례도 있을 정도입니다.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매년 상승하고 있어서 내 집 마련의 문턱은 매년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대안으로 오피스텔과 아파트 매수를 고민하는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정확히 어떤 차이가 있고 실거주 측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래서 왜 아파트 대신 오피스텔을 구매하면 안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주거 환경 측면에서의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활용 공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아파트에는 거실이나 방에 접한 발코니가 있어서 화분을 두거나 빨래를 널고, 신축 아파트는 발코니를 확장해서 더 넓은 면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피스텔은 2023년까지 발코니 설치가 법적으로 금지였기 때문에 기존 오피스텔에는 발코니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024년부터 신축 오피스텔에 한해 발코니를 달 수 있게 되었지만 아직 확장까지 허용된 것은 아니어서 아파트처럼 넓은 서비스 면적으로 활용하기에는 제약이 있습니다. 한편 아파텔의 경우 아파트 단지 내에 지어진다면 실질적으로 아파트 동들과 같은 구조로 지어지는 만큼 발코니가 있을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오피스텔이어서 확장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채광성과 통풍 등 건물 배치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파트는 주거 전용 건물인 만큼 법적으로 동간거리와 일조권 확보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컨대 아파트 단지는 동과 동 사이를 일정 거리 이상 띄어서 남향 위주로 배치하고 저층이라도 하루 2시간 이상 햇빛이 들도록 설계합니다. 반면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어서 그런 일조 기준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로변 상업지역에 들어선 오피스텔들을 보면 건물들이 따닥따닥 붙어있는 경우가 많고, 일부 세대는 창문이 이웃 건물과 마주봐서 채광이나 프라이버시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건축법상 모든 거주 가능 공간에는 창을 내어서 환기와 채광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지만 아파트만큼 쾌적하게 햇빛을 누리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채광 통풍 조건은 아파트 쪽이 유리한 편입니다. 세 번째로 벽체 두께와 재질, 층간소음 문제를 볼까요? 아파트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벽과 슬라브가 시공되고, 특히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바닥 두께나 차음재 등의 법정 기준이 있습니다. 2005년 이후 지어진 공동주택들은 사전에 바닥 충격음 차단 구조 성능 시험을 통과해야 할 정도로 엄격한데요. 하지만 오피스텔은 그러한 층간소음 방지 기준이 한동안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2014년에 와서야 국토부가 다세대 오피스텔도 층간소음 기준을 적용한다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을 뿐 의무 규정은 아니었죠. 즉 법적 차원에서의 층간소음 대책은 아파트보다 미흡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파트들은 법적 규제가 있어도 원가 절감을 위해 철근을 빼놓고 짓는 경우가 허다한데 규제조차 없다면 어떨까요? 층간소음 자재를 추가했다고 홍보해도 바닥을 열어서 직접 확인해 볼 수도 없으니 믿기도 힘들 겁니다. 이처럼 오피스텔은 한 건물 안에 사무실이나 상가, 식당 등이 섞여 있는 복합 건물이 많아서 생활 소음이 통제가 안 될 때도 있고요. 복도 맞은편의 소음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분쟁이 생겼을 때 이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도 다릅니다. 아파트는 층간소음 분쟁이 생겼을 경우 중앙소음조정위원회 등 그나마 최소한의 법적 장치가 있는 반면에 오피스텔 거주자는 보호장치가 약한 실정입니다.
넷째로는 부대시설과 주민의 차이입니다. 아파트 단지를 보면 놀이터, 경로당, 어린이집, 주민 공동시설이 잘 갖춰진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주택법과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서는 이런 주민 편의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공동주택관리법에도 관리사무소, 어린이 놀이터, 방범시설 등의 설치 기준이 명시되어 있어 거주자 중심의 환경이 잘 조성되도록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상의 업무시설로 분류되다 보니 이런 부대시설 설치 의무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오피스텔은 1층의 상가, 그 위로 주거나 업무 공간이 층별로 배치되어 있고 정작 입주민이 쉴 수 있는 공간이나 커뮤니티 시설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아이들이 뛰어놀 놀이터도 없고 입주민 회의나 소통을 위한 공용 공간도 부족합니다. 관리사무소나 경비실 인력도 최소한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생활 편의나 보안 측면에서도 아파트에 비해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일부 고급 오피스텔에서는 헬스장이나 라운지, 카페 등 커뮤니티 공간을 도입하는 사례도 있지만 이는 법적 의무가 아니라 건설사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 선택일 뿐입니다. 더 큰 차이는 입주민의 구성에서 나타납니다. 2024년 한국부동산개발협회의 발표에 따르면 오피스텔 거주 가구 중 1인 가구가 80.7%, 2인 가구는 11.5%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거주자의 82.9%가 전월세로 거주 중이고 자가 거주 비율은 단 14.4%에 그쳤습니다. 아파텔은 별도의 통계로 분리되진 않지만 법적으로 오피스텔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데이터에는 아파텔도 함께 집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텔도 자가 거주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국토교통부의 2023년 주거 실태 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전체 주택의 자가 점유율은 51.9%에 달합니다. 이는 오피스텔의 실거주 비율이 수도권 아파트에 비해 훨씬 낮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이처럼 오피스텔은 내 집에 직접 거주하는 사람의 비율이 낮고 단기간 거주하는 임차인 중심의 주거 형태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주민 간 유대감 형성이 어려운 구조가 됩니다. 입주민 대부분이 짧게 거주하고 떠나거나 생활권이 분절되기 때문에 이웃과의 교류가 줄어들고 이는 결과적으로 거주 만족도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사이에 차이를 유발하는 요인이 됩니다. 게다가 커뮤니티 시설조차 없는 오피스텔의 구조는 이러한 사회적 단절을 더 강화시키는 환경이 되기 쉽습니다. 결국 법적 구조와 입주자 구성 모두가 아파트 대비 오피스텔의 주거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주차 편의성 차이입니다. 오피스텔과 아파트를 비교할 때 많은 분들이 체감하는 가장 큰 차이 중 하나가 바로 주차 문제인데요. 과거 오피스텔은 주차와 관련된 규정이 지금보다 훨씬 느슨했습니다. 2000년대 이전에 지어진 오피스텔을 보면 세대당 0.3대에서 0.5대 수준의 주차장만 갖춘 경우가 많았고 법적으로도 주차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아파트보다 훨씬 낮은 기준이 적용됐습니다. 당연히 입주민들은 밤마다 주차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었죠. 특히 도심지 소형 오피스텔 단지에서는 이중주차, 갓길 주차가 일상일 정도였습니다. 반면 아파트는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세대당 한 대 이상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의무이고 요즘에는 그보다 더 넉넉하게 1.2대에서 1.5대 수준까지 설계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게다가 지하 주차장과 동별 엘리베이터 연결도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서 실사용자 입장에서 주차와 이동의 편의성이 훨씬 뛰어납니다. 물론 2004년 이후에는 오피스텔도 주차 기준이 강화되어서 세대당 한 대 내외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신축 오피스텔은 예전만큼 주차 문제가 심각하진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 형태에서 오는 구조적 차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아파트는 대지 면적이 넓고 주차장 설계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지하 전체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차량 동선도 쾌적하게 설계합니다. 반면 오피스텔은 주로 도심의 협소한 대지에 지어지다 보니 주차 공간을 기계식으로 설계하는 경우가 많고 엘리베이터가 주차장과 연결되지 않아 불편한 동선을 갖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의 경우 특히 출근 시간에 대기 시간이 길어지거나 기계 고장으로 차량을 뺄 수 없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면서 실제 거주자들의 불만이 적지 않습니다. 반면 최신 아파트는 지상에 차량이 다니지 않도록 설계한 완전 지하 주차 시스템을 도입해 아이들이 안심하고 뛰놀 수 있고 생활 동선도 훨씬 쾌적합니다. 즉 표면적인 주차 대수는 최근 오피스텔도 아파트 못지않지만 주차장의 구조, 접근성, 이용 편의성에서는 여전히 아파트가 한 수 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관리비의 차이입니다. 주거 공간을 선택할 때 단순한 매매 가격뿐만 아니라 매달 나가는 고정 비용, 즉 관리비도 중요한 고려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관리비 구조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사이에 꽤 큰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계약 면적과 전용률 개념부터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아파트든 오피스텔이든 분양 면적에는 내 집 내부 공간뿐만 아니라 복도, 엘리베이터 홀 같은 공용 면적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은 전용 면적이라고 하죠. 이 두 면적의 비율인 전용률을 보면
아파트는 보통 70에서 80%, 오피스텔은 50% 안팎으로 나타납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오피스텔은 주로 복도나 홀 같은 공용 공간 비중이 크고 또 건축법상 발코니나 서비스 면적을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분양 평수는 비슷해 보여도 실제 생활 공간은 아파트보다 좁은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이 차이는 관리비에도 그대로 반영됩니다.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비를 주로 전용 면적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공동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집합건물법을 따르고 대부분의 단지가 계약 면적을 기준으로 관리비를 책정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내가 쓰는 공간은 15평인데 공용 공간을 포함한 계약 면적이 20평이라면 관리비는 20평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같은 생활 면적을 쓰더라도 오피스텔의 관리비가 더 비싸게 느껴지는 거죠.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파트는 법적으로 관리비 내역 공개, 회계감사,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이 의무화되어 있어서 비용이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이런 관리 시스템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단지마다 관리 규약이 제각각이고 관리비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조차 알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실제로 오피스텔에 거주 중인 전월세 세입자들 사이에서도 생각보다 관리비가 너무 많이 나온다는 불만이 자주 나옵니다. 특히 에너지 사용량이 적은 1인 가구라면 실사용량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공용 비용 명목으로 부담하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결국 실면적 대비 부담하는 관리비, 그리고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도 측면에서 오피스텔은 아파트보다 불리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고려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측면에서 왜 오피스텔이 아파트보다 실거주 환경에서 불편할 수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오피스텔은 살기엔 아파트보다 불편한데 돈 드는 건 더 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피스텔은 어디까지나 부득이한 상황에서의 단기적인 차선책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장기적으로 안정된 주거 환경이 중요한 신혼부부나 향후 가족 계획이 있는 분들에게는 공간, 커뮤니티, 생활동선, 법적 불이익 등 여러 한계가 명확히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아파텔처럼 설계가 개선된 오피스텔은 내 집 마련의 문턱을 낮춰주는 현실적 대안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우에도 여전히 법적 지위, 세금, 관리비, 실면적의 차이는 존재하므로 단지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선택하기엔 위험 요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이건 매매뿐 아니라 전월세로 오피스텔 거주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도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단기간이라면 큰 무리가 없을 수 있지만 거주 만족도나 생활의 질을 고려한다면 아파트와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특히 아이를 키우거나 오랜 기간 정착할 목적이라면 커뮤니티 단절, 층간소음, 주차 불편 등이 누적되면서 생활 스트레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오피스텔은 피할 수 없는 대안이지 첫 번째 선택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집은 결국 내가 사는 공간이라는 점을 떠올리신다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보다 쾌적하고 안정된 주거 환경을 갖춘 아파트를 선택하시는 편이 후회 없는 결정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